저는 중학교 때부터 패션을 너무 좋아했어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의 절반 정도의 수입은 옷에 썼던 것 같아요. 30대 초중반만 계산을 하더라도 1억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일반인 분들 중에서 탑티어로 옷을 많이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정말 많이 쓰긴 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패션과 옷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유튜버다 보니까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옷이 많이 있어야 되고 옷을 많이 사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옷을 살 때도 그냥 대충 산 게 아니었어요. 딱 봤을 때 어느 일부분이라도 영감을 주거나 감동을 받으면 구입을 해요. 원단이 너무 좋거나 핏이 좋거나 컬러가 예쁘거나 디자인이 예쁘면 고민도 없이 바로 구입을 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옷을 까다롭게 구입을 하는 만큼 만족도가 높은 옷도 많지만 반대로 야 내가 이 가격 줬는데 한 번밖에 못 입었어? 돈 아깝다 하는 것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옷을 쇼핑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옷을 사면서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제 인생의 이 절반은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옷질의 인생의 절반을 썼거든요. 절반의 노하우를 이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패션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꼭 비싸다고 다 좋은 옷은 아니다. 제가 쇼핑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떤 옷이 좋은 옷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옷이 훨씬 더 좋은 옷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싼 옷들은 그 이유와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가격만큼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진짜 수백만 원 넘어가는 옷들도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옷들을 봤을 때 마감도 엉망이고 구멍도 뚫려있고 찢어져 있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옷들을 구입하면서 환불을 하거나 교환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부분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옷이라는 게 꼭 비싸다고 해서 마감도 좋은 거 아니고 싸다고 해서 마감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냐 요거를 깨우치고 알아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비싸다고 좋은 옷이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옷이 더 잘 맞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톰 브라운 수트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큰맘 먹고 구입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600만 원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톰 브라운에 취해서 구입을 했지만 지금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10만 원대 저희 수트를 훨씬 더 자주 입게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핏과 원단과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톰 브라운 수트 정말 훌륭한 옷이에요. 디테일 핏 소재 너무나 독보적인 옷이거든요. 근데 수트를 입고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수트를 입고 출근할 곳이나 행사장이나 여러 곳이 있었다면 너무나 잘 샀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에 톰 브라운 수트가 맞는 곳들이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여유로운 핏과 편안한 수트가 훨씬 더 활용도가 좋고 저에게 잘 맞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는 무조건 비싼 옷, 무조건 명품 브랜드를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지? 술집을 많이 가? 클럽을 많이 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일, 미팅, 스타일리스트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옷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비싼 옷과 브랜드가 정답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어떤 브랜드를 산다, 어떤 로고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주 가는 장소, 활동에 따라서 옷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비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옷이 필요한지 어떤 옷이 필요 없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려면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옷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핏이에요. 옷을 보는 기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핏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 명품이라고 할지라도 핏이 안 좋으면 입을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핏이 좋으면 소재가 조금 안 좋아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나에게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추성훈님은 유니클로 신리스 만원짜리 티셔츠를 매일 입고 다니십니다. 왜냐면 추성훈님에게 핏과 디자인이 딱 맞기 때문인 거죠. 그 옷의 소재가 좋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핏이 좋은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좋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너무 많이 입다 보니까 나는 어떤 어깨핏, 어떤 기장감이 잘 맞는지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처럼 저는 소재보단 핏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핏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유니클로 신리스가 예쁠 수 있지만 누구는 최악일 수 있거든요. 옷을 사더라도 나는 어떤 핏이 잘 어울리고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지를 구입할 때 우리의 맞춤 옷이 아닌 이상 딱 맞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는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핏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를 포기합니다. 허리는 크거나 작더라도 벨트로 커버할 수 있지만 허벅지나 바지 핏은 다른 아이템으로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바지를 거의 몇백 장을 가지고 있지만 바지가 오히려 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원하는 실루엣은 더 길고 더 크기 때문이죠. 제가 키에 비해서는 다리가 살짝 긴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 사이즈에 딱 맞추면 바지 길이가 살짝 짧더라고요. 바지를 만들 때도 살짝 길게 만들고요. 바지를 사더라도 한 사이즈 업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지를 살 때 나는 허리가
사이즈가 28이야 라고 해서 28 사이즈를 사는 게 아니라 바지 길이와 핏에 따라서 큰 사이즈를 입고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옷을 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저도 해외 브랜드를 많이 사고 입어보기도 했지만 자주 손이 안 가더라고요. 거의 다 서양인들의 핏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팔이 길거나 총장이거나 어깨가 좁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어디서 누가 핏 좋다더라, 나에게 딱 맞는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구입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옷이 나에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옷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 옷을 만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물어보는 건 실패 확률이 너무 높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바지를 입더라도 어떨 때는 내려 입기도 합니다. 기장감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죠. 상황에 따라서는 크롭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레이어드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켓을 입더라도 롤업을 하기도 해요. 어떤 디테일과 어떤 실루엣이 내가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입어보고 나에게 적합한 핏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소재, 좋은 브랜드를 사는 것보단 훨씬 더 똑똑하고 여러분들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같은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어떤 옷은 한 사이즈 크게 사고요. 어떤 옷은 한 사이즈 다운하기도 합니다. 꼭 그 브랜드라고 해서 같은 사이즈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옷에 따라서 내가 크게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작게 입을 수도 있는 거죠. 허리선은 올려 입기도 하고요. 셔츠를 앞만 넣어 입기도 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핏이 안 맞으면 천조각일 뿐이에요. 세 번째는 원단을 아는 만큼 옷을 잘 입을 수 있다입니다. 아까 핏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핏이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원단이 다음으로 중요하고요. 핏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좋은 원단이라는 게 비싼 원단, 실크, 캐시미어, 앙고라 이런 걸 입어라, 이런 소재를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원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단 하나만으로 계절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계절마다 원단을 바꿔 입거든요. 그리고 진짜 잘하는 브랜드들은 계절마다 사용하는 원단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계절에 따라서 다른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텍스처와 질감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린넨 소재를 입는 것처럼 가을에는 울처럼 헤어리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처럼요. 계절과 날씨에 어울리는 원단을 선택을 하는 것도 옷을 오래오래 잘 입는 방법이고 내 스타일이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나도 시원하지만 보는 사람도 시원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원단에 따라서 실루엣을 구현하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핏이라 할지라도 원단에 따라서 핏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재일 때는 각이 딱 잡히고 어깨가 넓어 보이는데 이 소재일 때는 어깨가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사이즈라고 할지라도 어떤 소재에 따라서 실루엣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사이즈만 보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 소재니까 괜찮겠구나, 이 소재니까 별로겠구나, 저거는 어깨 패드가 있으니까 괜찮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핏이라는 건 소재와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가죽 자켓도 소가죽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각이 잡히고요. 하지만 양가죽은 부드럽고 몸에 딱 감깁니다. 누군가에게는 양가죽이 어울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체형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가죽이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내 체형과 스타일을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핏과 원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옷을 만들 때 소재의 터치감, 밀도감을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핏이라고 할지라도 패드가 축 처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마냥 크게 키우게 된다면 옷만 커지고 이 무드를 해칠 수 있잖아요. 얇은 옷을 입을 때는 어깨에 패드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걸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런 실루엣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체형에 맞게끔 이런 소재와 디테일이 신경을 쓴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의견을 너무 신경을 쓰면 내 스타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옷을 살 때 누가 별로더라, 아니면 이쁘더라, 요즘 이 브랜드 아니면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오버핏이 어울리는 체형인데 수트는 클래식이지 라는 이야기를 듣고 클래식 브랜드의 수트를 샀다면 나에게 잘 안 맞겠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사고 싶은 것, 끌리는 것들을 먼저 구입을 하고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유니클로가 최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유니클로가 최악일 수 있어요. 이처럼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 모두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브랜드, 나에게 맞는 핏과 소재가 있다는 거죠. 옷을 사면서 실패하고 사고 하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나한테 맞는 브랜드와 나한테 맞는 핏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 나중에 옷을 사더라도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끌리고 사고 싶다면 한번 구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노홍철님, 예전 스타일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옷 잘 입는다고 쌀아 옷도 받고 모델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전 패션을 보면 정말 화려하게 많이 입는 패션도 많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이상하다, 옷 못 입는다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노홍철님 패션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고 완성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입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스타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스타일도 좋아졌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게 잘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멋있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알면서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옷을 많이 사면서 느꼈던 거예요.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괜찮은 게 있다면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구입하고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옷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입해본 사람만 진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모든 자리에 입으시면 안 돼요. TPO에 맞춰서 입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결혼식, 경조사, 소개팅, 미팅 등등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옷을 입는 거예요. 마이웨이로 간다고 해서 모든 자리에 마이웨이로 입는 게 아니라 TPO에 맞게끔 입으면서 마이웨이를 한 스푼 넣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쇼핑을 하게 된다면 내 얼굴에, 체형에,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옷이 잘 맞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컨텐츠에서 코디를 얘기할 때 항상 상황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 옷이 누구한텐 별로이지만 이 상황에는 괜찮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많이 겪이고 난다면 나중에 내 안목으로 쇼핑을 할 수 있고 트렌드도 영향을 안 받고 멋있다, 옷 잘 입는다 이야기를 듣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옷은 키로 입는 게 아니라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키가 커야 오빠를 잘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세상에 옷 잘 입는 남자들을 보면 키가 큰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키가 작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키가 작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상적인 비율을 만드는 게 옷발과 핏을 가장 이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작은 키라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려면 비율이 좋아 보이게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비율이라 한다면 얼굴은 작아 보이고 팔다리는 길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키는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깨를 넓혀야 돼요.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깨가 좁은 사람들이 작은 키라고 해서 내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입으면 오히려 왜소해 보이고 비율이 더 이상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다고 해서 어깨가 좁다고 해서 꼭 그 사이즈로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굴이 커? 그럼 어깨를 넓히고요. 말랐어? 그럼 어깨를 살려야 하는 겁니다. 다리 길이가 짧아? 하이웨이스트로 입고 앞쪽을 살짝 너입을 한다든지 바지를 길게 뺀다든지 이런 디테일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지를 길게 입기도 하지만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의를 크롭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상의가 크롭하게 가져가면 다리가 길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드로우님이 옷을 잘 입는 이유가 이런 기장감 핏을 굉장히 잘 맞추십니다. 조세호님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상의를 크롭하게 입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미세한 비율을 알고 맞출 수 있는 게 진정한 옷을 잘 입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남성분들은 작은 키라도 사진으로 봤을 때 스타일이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외국 브랜드라고 해서 다 여러분들께 맞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긴 편이지만 팔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근데 팔을 좀 더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소매를 길게 입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내 팔 길이가 짧아요. 근데 내 팔 길이에 맞게 팔을 짧게 입어봐요. 어떻게 보일까요? 짧은 팔이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소매를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진짜 길게 입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롤업을 통해서 크롭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이런 미세한 기장감, 이상적인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비율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타고난 몸에 그래도 최선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운동을 하면 미세하게 전체적으로 핏이 좋아지거든요. 이 가슴과 어깨가 채워지면서 옷핏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옷의 실루엣을 훨씬 더 잘 구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뱃살이 나온다. 굴곡 때문에 스타일이 안 좋아 보일 수 있고 옷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뱃살 관리 이런 거 중요하고요. 엄청 근육질 몸은 오히려 옷태가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근육질이 아니라 탄탄한 관리가 되어 있는 몸만 되더라도 스타일이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얼굴살이 빠지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목도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결국은 다이어트와 운동을 해야 이상적인 내가 가진 최상의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체중과 어떤 몸일 때 가장 옷발이 잘 받는지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재석 님도 제 롤모델인데 20년 동안 몸무게가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체형을 가졌을 때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옷핏이 좋은지 알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매일 이게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날 전에는 관리를 통해서 베스트 상태를 만드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타고난 걸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타고난 걸 바꿀 수 없다고 탓만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키가 작으니까 옷을 못 입어. 나는 못생겼으니까 옷을 못 입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타고난 거 안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자.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저는 바꾸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티셔츠처럼 소모품에는 큰 돈을 쓰지 말자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반팔티 많이 구입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팔티도 브랜드 로고가 크게 들어간 명품 제품들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100만 원이 넘는 티셔츠도 구입을 해봤거든요. 그 여름만 입고 이제는 못 입어요. 이 티셔츠라는 게 아무리 좋은 소재라고 할지라도 자주 입고 자주 세탁을 하게 되면 해질 수밖에 없어요. 못 입는 옷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름 옷을 세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름 옷 티셔츠에 돈 많이 쓰는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가성비 티셔츠를 몇 벌 구입을 하면서 입는 게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명품 화이트 반팔 티셔츠보단 그냥 2만 원짜리 깨끗한 화이트 티셔츠를 10벌 20벌 사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요.
오히려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저렴한 원단만 피한다면 저는 이런 소모품이라 생각하고 깨끗한 반팔티를 입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쇼핑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셔츠뿐만 아니라 양말, 속옷, 기본템들 다 똑같아요. 이런 옷들은 굳이 명품을 살 필요 없고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기적으로 나에게 잘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쇼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한 디테일이나 로고 같은 거는 금방 질려요. 그래서 기본 옷들은 최대한 심플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살 때 3번 이상 입을 수 있는 옷인지 생각하고 구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3번 이상 입을 수 있는 옷만 구입을 하신다면 그나마 소비할 때 똑똑하게 소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패션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옷이라도 자신감 있게 입고 당당하게 입으면 훨씬 더 멋져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입기에 과한 옷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해외에 갔을 때도 당당하게 입습니다. 이 당당하게 입었을 때 자신감이 결국 내 스타일을 만들거든요. 내가 옷을 입었는데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쭈그려 있는다면 내가 어떤 명품을 입더라도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패션은 많이 입어보고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도 많이 보시고요, 많이 입어보시고요, 많이 구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타일을 찾아가세요. 이 패션이라는 게 저는 돈을 많이 썼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패션 하나만 그리고 스타일만 확고해지더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패션과 스타일로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노홍철님 인생을 바꾼 거에 저는 패션이 한몫했다고 생각하고요. 추성훈 님도 지금 인생에 이 패션과 스타일이 한몫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셀럽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패션만으로 인생이 바뀌진 않았지만 패션이 인생이 바뀌는데 분명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패션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즐기신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패션으로 1억 넘게 쓰면서 깨우쳤던 내용과 생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느끼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하면서 옷을 구입을 한다면 옷은 단순히 소비가 아니고 진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